저는 미국에서 컵밥을 팔고 있는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컵밥을 처음 팔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먹고 살려고. 근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네. 먹고 살려면 한국에서 하면 그래도 비용이 더 안 들 텐데 네. 미국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미국에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가족도 만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꿈이 가수였다고 들었어요. 가수였죠. 근데 얼굴이 막 특별하게 잘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개성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생겨야 되고 꽃미남이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1세대 비보이였다고 들었는데 뭐 그건 뭐예요? 비보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비보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냥 뭐 춤추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1세대는 아니지만 그때 H.O.T, 잭스키스 그때 같이 이렇게 춤을 췄던. 양현양아. 네, 그렇죠. 한참 어렸을 때 그분들은. 미국 유학 중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다른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 매형이랑 또 누나랑 네. 같이 뭔가 또 했다고 들었거든요. 매형이랑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네.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형이랑 저랑 해가지고는 덴탈랩 사업을 했었어요. 이빨 만드는 거. 네.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빨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을 처음 했었다가 앉아있는 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는 세일즈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람 만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했죠. 그럼 그 이빨 만들고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도 되게 뭔가 끈질기게 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요식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막 레시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요식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끈질기게 하고 막 들이대면서 많이 들이댔죠. 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약간 저랑 비슷하다. 맞죠. 3년 넘었죠, 네. 입장한 지 3년 넘었는데 죄송해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바쁘척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만났으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네.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네. 그 한 번을 남기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만화 이렇게 한 컷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광부가 굴 밑에 길을 이만큼을 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팔면 한 1m만 더 팔면 엄청난 보석이 나오는 건데 이 친구가 실망을 하고 곡괭이를 뒤로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만화의 한 컷이에요.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파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거죠. 그쵸.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포기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요청을 할 때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포기 안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튀기고 네.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이빨 만드는 거죠. 이빨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형은 그 일을 하세요? 매형은 치기공을 제가 그만두고 계속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누나랑 요식업으로 오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그런 팁 같은 것도 주셨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두 분이 잘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알았던 것들을 조금 나눠주는 식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두 분이 워낙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20대에 유타를 간 이유가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갔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경험으로 남았나요? 일단은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유학을 가고 싶은데도 못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셔가지고는 그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여기서 제가 사고를 많이 쳐서 빨리 그쪽에 가서
그래도 좀 넓은 세계를 한번 보고 와라 라는 취지로 저희를 보내주셨죠. 근데 근데 그때 저는 가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갔어도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 그렇죠. 매일매일 돌아오고 싶었죠. 근데 막상 거기 지금은 유타에서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7년, 18년이 됐죠. 응. 완전 오래됐죠.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유타라는 곳이 굉장히 안전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되게 좋고요. 가족 문화가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또 유타예요. 제가 그쪽에서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때 아내분도 거기서 만났다고? 거기서 만났어요. 네.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이제 그 친구는 BY라는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제 와이프는 거기서 이제 파이낸스 전공을 했었는데 저는 솔레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공부를 그렇게 특별히 안 해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화를 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아시안 페스티벌이라고 BYU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춤을 추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얻겠다고 제가 춤을 췄다는 걸 좀 듣고는 저한테 연락이 왔었죠. 그 아내분한테? 네. 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은 친구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진행이 돼서 결혼까지 했고 이제 아이들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분은 한국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말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 왜 유타에서 한국에 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네. 유타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유타에서? 일단은 아이를 기르는 곳은 유타가 정말 좋아요.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유타라는 곳을 선택을 했고 유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유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행지로는 추천을 하세요? 여행지로 일단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이죠. 유타는 뭐 물도 있고 네. 산도 있고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이 5개, 6개 정도가 있는 그런 많다. 데예요. 그래서 아웃도어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진짜 좋죠. 스키도 정말 유명하고 네. 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2002년 동계올림픽도 솔렉시티에서 네. 그 오너 사건 일어난 곳이 유타입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스키가 눈으로 되게 유명해요. 2002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제가 3살이라서 월드컵 때 3살이셨어요? 네. 저는 월드컵밖에 못 들었었어요. 그때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 컵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이걸 하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외식업도 네. 치킨도 있고 그쵸. 또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많은데 왜 컵밥이었냐? 네. 일단 간편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고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냥 막 반찬을 여러 개 깔아놔야 될 필요 없고 고기를 일찍 다 하나하나 구워야 될 필요도 없고 막 씻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재밌고 딱 맞는 거였죠. 그럼 컵밥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고 노량진 컵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였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맞을 수도 있겠다.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막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컵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확보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 조사. 네. 근데 그런 미국에는 거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트럭을 샀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미국에서? 네. 와.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파킹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컵밥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이 알려지고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성공을 안 했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주위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같이 하자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아 그때 할 걸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희랑 비슷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한 그런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네. 분 같아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마케팅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마케팅 버짓을 따로 세놨던 건 아니고 그냥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전화기를 달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손님으로 왔는데 전화기를 달라 그러면 전화기를 달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엉뚱하지만 줘요 또 그래요? 착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가지고는 라이크를 눌러버리죠. 그리고는 주고 얘기해요. 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디스라이크를 해도 된다. 근데 맛이 있으면 우리를 팔로우 해달라. 이렇게 막 부탁을 하죠. 그게 처음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디스라이크가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면 언팔로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허락을 맞죠. 나 눌러도 돼? 대신 맛없으면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설명을 막 하죠. 맛있게 만들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컵밥을 많이 드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사업을 시작하고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량진 가서 먹어봤었어요. 그러면 그게 대표님께서 네. 그 만드신 컵밥이 처음 맛보는 컵밥이었잖아요. 네. 노량진에서 맛을 봤는데 어떻던가요? 한국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요? 한국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해도 되나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 네, 맛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네. 컵밥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는 건 없었는데 또 모르죠. 제가 모르게 다른 분들이 하고 계셨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그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네, 많이들 물어보시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뭔가요? 소스 맛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소스 맛. 어떤 소스가 올라가냐, 그리고 이 용기는 어떻게 구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일단 최대한은 대답을 드리기는 하는데 레시피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네. 맥도날드에 전화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 뭐 트럭이 좋냐 트레일러가 좋냐 용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장사를 하냐 어떻게 펄밋을 받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 대해 근데 이제 레시피는 공유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제 밥줄이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들 이야기 드리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자녀가 몇 진짜 살이에요?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요? 정말 멀리에서도 막 아프리카에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막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오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게 미국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트럭이 여러 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트럭이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매장이 더 많죠. 네. 그러면 트럭이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뭔가 찾아오고 싶은데 네.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네. 못 찾아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미디어를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를 먹고 싶으면 꼭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면 지금 자녀가 몇 살이에요? 지금 첫째는 13살, 둘째는 11살, 셋째는 9살, 넷째는 7살, 막내는 4살. 다 기억했다. 5명이에요? 5명이요. 그러면 그럼 7 식구잖아요. 7명. 강아지도 2마리 있습니다. 9 식구네요. 9 식구입니다. 다 먹여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뭐 배고플 때는 컵밥 먹으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커서 네. 아빠 나 아빠처럼 컵밥 한번 해볼래? 안 되라고 일단 얘기해야죠. 왜요? 그래도 하겠죠. 일단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아니 사업이 이게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쉽게도 들어오지만 쉽게도 나가는 사업이에요. 무슨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쉽게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이 요식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선택했고 그죠. 그 친구들의 인생은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언은 하겠죠. 그렇지만 선택은 그 친구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시켜야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들을 준비시켜주고 싶어요. 이제 제가 뭐 돈을 대주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서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파트너들이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하지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자녀에게 네. 아빠가 아닌 창업 선배로서 네. 단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다면 뭘 알려주고 싶으세요? 여기다 대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 그렇지만 사람 없이는 사업이 안 된다. 라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세 명이서 창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근데 그 두 분은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저만 있고 이제 새로운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원래는 친구였던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아는 형이었고 뭐 친구였죠. 친구끼리는 사업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사업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혼을 아무랑 한번 하지 않잖아요. 네. 동업은 사업의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그런 모습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그냥 미국에서 컵밥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대표님께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 KBS에서 공감이라는 네.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승환 PD님이라는 PD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트럭 하나 했을 때. 그리고 저희를 찍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사기꾼인가? 죄송해요, PD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 저희를 찍지? 라고 해서 연락 왔을 때 저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저희를 찍고 싶다라고 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유타로. 예, 유타로 오셔가지고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여기서 미팅을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커피숍에서 만나서. 근데 막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막 울었어요.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랑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유타로 오셔가지고는 저희 에피소드를 찍어주셨죠. 우와. 그게 방영이 됐는데 그게 KBS에서 방영되긴 했지만 그게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많이 이게 퍼져버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연락들을 받기 시작했었죠. 이거 아세요? 요즘에도 네. 제가 얼마 전에 SNS? 인스타그램 봤는데 네. 대표님 이야기가 퍼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그거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네. 대표님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좋은 얘기만 나왔죠? 네, 당연하죠. 그럼 저는 대표님의 창업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네.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일단은 정말로 그때는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그냥 샀기 때문에 만들어야 됐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 트럭 앞에 사람이 많이 섰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했었던 게 처음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을 좀 알리고 싶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걸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고 트라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막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었던 컵밥이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네 개가 있긴 한데 그 채널 이름이 컵밥으로 우주정복이에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맥도날드인가? 네. 해서 우주 1호점 준비하고 있다고. 진짜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얼핏.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는 빨리는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또 누가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제 창업 시작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게 그럼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창업으로 꿈은 뭐예요? 꿈이요? 네. 일단 우주를 정복해야죠. 음. 칼을 뽑았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고, 지금은 유타를 떠나서 다른 주에 많이들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지금 여기 보세요. 한국에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한국 마켓에는 관심이 없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제 저 유타 컵밥 방식의 그 전자레인지용 컵밥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아, 뭐 팝법으로 네. 뭐 이벤트도 생각은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너무 먹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많이 맛이 있으니까 무섭긴 하지만 약간 뭐 이벤트성으로는 오고 싶어요. 요즘에 유키즈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 유키즈 그 네, 유재석 유재석이랑 조세호. 네네. 약간 대표님도 그런데 나오시면 아 거기는 정말 성공하신 분들 정말 잘하신 분들이 나와야지. 저 같은 성공하셨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성공을 해요? 이제 성공해야죠 열심히 해서. 잘 금방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컵밥을 맛본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죠. 보는 것만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스는 한국적인 소스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불고기를 재고 돼지 불고기를 재는 거는 고추장을 쓰고 간장을 쓰고 하거든요. 근데 위에 올라가는 소스는 제가 일부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굉장히 낯선데 그걸 이렇게 먹어보면 이 친구들이 수십 년 동안 먹어본 소스로만 만들어서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더 큰 인기를 아니 얻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생각할